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표 변호사입니다. 이건 이제 긴급 파산 상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실제 상담하고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제 뭐 여러 또 아시는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서 내린 케이스를 한번.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사례는 남편이 이제 죽은 거죠. 배우자, 부인하고 애들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재산이 좀, 뭐 예금이라든가 보험도 조금 있어요. 한 1, 2천만 원. 부동산은 이제 짜투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정승인을 하죠. 한정승인을 합니다.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이제 이럴 때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한정승인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배우자도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뭐 미성년자지만 부모가 어머니가 법정대리니까 뭐가 해야죠.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921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죠.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 쪽 친족들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이 지금 현재의 엄마가 자녀들 미성년자의 어떤 상속 포기를 하는 게 혹시 애들한테 해가 되지 않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가를 심사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라면 어머니 쪽 이모라든가 외삼촌 쪽 어머니 친족들이 특별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같은 경우도 근데 실질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는 특별대리인 선임할 필요 없죠. 그건 애들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만 포기하고 그걸 어머니가 차지했을 때 그때 이제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실익이 있죠. 이 사안에서는 빚이 되게 많습니다. 뭐 세금만 한 7, 8억 되고 부채도 뭐 일반 민사채무도 한 4, 5천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속 포기를 하면 좋은데 그래도 또 재산이 있으니까 한정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한정승인을 안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안 하고 보통 상속재산 파산 전에 우리가 한정승인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하라고 변호사들이 많이 권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채무자회생법상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공고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최대한 목록에 기재하더라도 그 공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채권자들, 갑자기 드러난 채권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법상의 한정승인에는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2달 이상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고제도가 있죠. 공고를 하면은 설사 몰랐던 채무자가 등장하더라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고한 채권자들한테는 안다고 채권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알면서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걸로 추정을 해주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상속재산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파산하는 것보다는 혹시 상속재산 파산을 했을 때 우려될 만한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과거에 어떤 재산을 또 들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 전에. 근데 한정승인을 안 해놨으면 상속재산 파산에 의존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89조 채무자회생법 389조에 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정승인을 안 하고 상속재산 파산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 상속인은 여기서 미성년자는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상의 한정승인 번거롭게 뭐 한 거를 필요 없이 상속재산 파산 자체로 한정승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상속재산 파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조사를 받던 중에 부인권은 아니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환가, 그게 이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관제인이 이제 의문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환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죠. 이 상속재산 파산을 이미 선고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은 진행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개인 파산에서도 그렇지만 뭐 파산 선고를 취하자 없죠. 근데 파산 절차는 면책을 취하면은 파산 절차를 상속재산 파산을 일반 파산 절차를 진행 안 하죠. 마찬가지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관제인이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뭔가 협조를 안 하고, 그렇죠? 그럼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할 수밖에 없죠. 부인 청구를 하면은 이길지 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재산 파산을 좀 무력화시키고 도망가려고 할 유인이 생길 수 있죠. 재산적 문제 때문에. 관제인한테 협조를 안 한다든지. 그럴 때 한정 승인을 해놨으면 좀 그래도 한정 승인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 한정 승인 결정문만 내면 되는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그 협조를 안 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이 한정 승인을 해놨으면, 물론 상속재산 파산 자체가 한정 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승인에서 그 상속인들이 그 애들을 뺐습니다. 애들을 뺐을 때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아까 상속인으로 본다 그래죠. 한정 승인 상속재산 파산 자체를 그 한정 승인 효과로 봤을 때 여기서 애들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인이 아니었지만 상속인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한정 승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애들을 굳이 뭐 포함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한정 승인 상속재산 파산만 신청을 했을 때 리스크라는 건 딱 결정적으로 한 가지죠. 공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채무자에 대해서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권자 목록상 그 이제 예를 들어서 5명만 나눠줬는데 나중에 6명, 7명, 8명, 6, 7, 8번이 상속재산 파산이 끝나고 공격을 했을 때 한정 승인 안 해놨잖아요. 그쵸? 그럼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공고제도가 없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상속재산 파산에서 한정 승인의 효과는 있는 건 맞는데 한정 승인에 따라서 또 공고는 안 했잖아요. 그쵸? 한정 승인 했다 그래서 공고까지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상속재산 파산 니꼬로 한정 승인은 맞는데 공고까지 상속재산 파산했다고 해서 공고까지 했다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 승인을 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게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파산만 해도 한정 승인 효과는 있지만 공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
대해서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은 빼도 상속재산 파산 선고만 받으면 애들도 한정승인 효과는 누릴 수가 있어요. 빼먹어도.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에다가 애들은 포함 안 시켜도 상속재산 파산 자체가 한정승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공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이 다 종료가 됐는데 우발적인 채권자가 딱 등장했을 때는 한정승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가장 대부분 지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자. 다시 한번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자. 그죠? 그냥 상속재산 파산만 하는 것은 만에 하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저 여러 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론은 공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고, 그죠? 공고.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자. 이런 진리만 염두에 두고 변호사, 법무사, 그렇죠? 법무사가 그냥 상속재산 파산만 하시죠. 그래도 한정승인 효과가 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느 변호사, 홍모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자고 합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한대요. 그렇죠? 솔직히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 같이 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렇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같을 수도 있어요. 돈을 한 300 정도 주면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같이 해줍니다. 근데 뭐 요거만 하면 뭐 150, 요거 하면은 얼마, 그치? 세분화 나누면은 이제 돈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냥 퉁쳐서 뭐 한 2, 300 정도 주시면 같이 해줘요. 이거 대신 상속재산 파산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죠. 30만 원 관제인 비용. 한정승인에서 공고하라 그랬죠. 공고 비용이 10만 원, 11만 원 정도 들어요. 지방지.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달 정도 정해서 채권 신고 기간을.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요 상속재산 파산만 그냥 하는 거는 상당히 진짜 간 큰 행위입니다. 그렇죠? 간 큰 행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자 하여튼 계속 제가 떠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훈. 오늘 이거 엄청 한 2시간 정도 상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선배님한테 다시 또 전화도 해보니까 뭐 이제 애들을 뺀 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이 한정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을 한정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애들도 상속인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결국 공고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자.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유튜브에 그랬죠.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속재산 파산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400조에 의해서 391조 고의부인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망인의 생전 행위를 관제인이 쫙 유심히 조사해서 이거 봐라 막 재산을 빼돌리고 뭐 재산을 은닉해 놓고 이런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찝찝한 사람은 또 스톱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하고 한다면 한정승인하고 공고까지 하고 상속재산 파산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또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변호사가.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겁니다. 고할 것인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그렇죠? 그거는 채무자가, 그렇죠? 관제인 아니죠. 변호사하고 잘 의논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일종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 세 가지 절차를 갈 것인가. 한정승인하고 공고까지 했더니 상속재산 파산을 했더니 부인권을 행사당할 수가 있어. 아이, 이거 안 돼. 스톱시키자. 그냥 한정승인에서 변제 절차를 진행합시다. 그죠? 그 변호사가 상황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계속 고할 것이냐,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고할 것인가,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그죠? 제가 다른 제 유튜브 중에 한정승인 변제 절차와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차이점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또 찾아보면. 거긴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 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도와준 분이 있어요. 한정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려고 딱 가봤더니 하려 그랬더니 검토했더니 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보증금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있어요. 좀 분명히 관제인이 알면 토해내라고 하겠죠. 부인권 행사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상속재산 파산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변호사라는 게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의 직업이라는 게 무슨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이런 거는 형사처벌을 받고 변호사 윤리에도 반하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불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채무자에게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이 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그 관계 잘 제 이 유튜브를 듣고 그죠? 한번 비슷한 사안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그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죠? 한정승인 했더니 뭐 예금 한 3, 4만 원 있어요. 상속재산 파산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1, 2만 원짜리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대충 포기했죠. 대부분.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처음에 가정법원에서 알려주죠. 서울회생법원에 가시오. 그랬더니 뭐 거기서는 해라. 그쵸? 뭐 돈 들여서 하는 거죠. 몇십만 원. 그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